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기영 의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하수도 사업소장 박천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영 위원장님, 손화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남궁종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한 2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5억 9,800만 원이 증가한 총 155억 3,869만 원입니다. 마을 상수 수질 개선비 1,344만 원과 국도비 매칭 사업 12부담금 포함하여 전출금으로 155억 2,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24년도 특별회계 예산 전체 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3.3% 규모인 84억 1,561만 원이 증가된 총 2,599억 4,376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114억 2,038만 원이 감소된 총 1,471억 7,896만 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 본 예산 대비 198억 3,598만 원이 증가된 총 1,127억 6,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7.2%인 114억 2,038만 원이 감소된 총 1,471억 7,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82억 1,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수입과 주요 사업비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이 감소되었으며 계속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수지 건설 사업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감소되어 예산 감소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23쪽 수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은 물 사용료 등으로 1,051억 1,5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 수입으로 원인자 부담금 400억 6,237만 원과 상수원 보호구역 국고보조금 수입 6,093만 원, 타이계 건설보조금 수입 10억 5,695만 원 등 총 420억 6,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지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상수도 사업 지출은 정수 원수 구입비 등으로 총 799억 3,3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 지출은 배수지 건설 사업 등으로 총 672억 4,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 자치재원 투자 사업과 85쪽 계속사업 조서 등을 포함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의 세부 항목별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21.35%가 증가된 총 1,127억 6,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증가의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13억 8,200만 원 증가, 국도비 보조금 61억 8천만 원 증가, 국도비 매칭 사업비 등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도시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수입액 103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13쪽 수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하드 사업 수익은 전년도 대비 3억 9,026만 원이 증가한 총 447억 8,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 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194억 4,172만 원 증가한 총 679억 7,7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조 지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사업 지출은 하수관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43억 8,478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416억 2,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BTO, BTL 투자 합의를 상환하고자 전년 대비 154억 5,124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711억 3,9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조 자치재원 투자사업, 155조 계속비 사업 조소 등을 포함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부 항목별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0억 9,762만 원이 감액된 2,971억 8,201만 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7억 2,089만 원이 감액된 1,927억 3,952만 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23억 6,973만 원이 감액된 1,044억 4,249만 원입니다. 이 중 예비비는 5억 9,163만 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3억 6,001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2억 2,462만 원입니다. 자본적 수입, 자본적 지출, 자본 수익적 지출, 자치재원 투자사업, 계속비 조소 등 2023년 제4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부 항목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 사업 소속안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 사업 소속안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를 신청하여 주시고 심사 안건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그 질의에 앞서서 그 이번에 그 제출 자료들 5기 목록을 보니까 수도 시설과 해서 좀 오타가 조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게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다른 의원회에서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제기가 많이 된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예산안 올라올 때는 각국 과장님들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좀 오타가 나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게 오타가 그냥 단순 오타로 나오면 다행인데 잘못하다 보면 예산 현황하고 산출 내역이 오타 부분에 의해서 또 안 맞다 보면 전체 예산이 뒤틀리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이런 일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욱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2024년도 예산안 이렇게 올라온 걸 보니까 신규 사업이 좀 돼요. 지금 상하수 사업소에서는 신규 사업이 총 몇 건입니까? 예,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총 36건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총 36건이죠. 네, 관리, 수도계획, 수도시설과에서 12건이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하수과에서 24건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는 조금
면이 있겠지만 좀 그 다른 국에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그 저기 뭐야 신규 사업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을 보면 전략 목표 설정은 시군별 1개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 사업 목표 설정, 뭐 단위 사업 설정, 성과 지표 설정,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정책 사업 목표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지표수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제 3개 이내로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예의적으로 뭐 3개 이상일 때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제 3개 이내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상하수 사업소는 정책 사업 목표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저희는 전략 목표를 이제 건강한 물 공급을 구현하는 것으로 이제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웠습니까? 네네. 그 정책 사업 목표는요? 정책 사업 목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략 목표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급수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로 깨끗한 생활용수를 이제 공급하는 데 주안을 두고 전략 사업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제가 좀 그 이제 특별히계 쪽하고 일반회계하고 좀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특별회계에서 정책 사업 목표로 급수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로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라고 해서 성과 지표수를 하나로 잡았고요, 그렇죠? 네네. 단위 사업을 하나로 잡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금액이 1,344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수질 검사 비용 아마 포함한 거에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상수 수질 제가 말하는 거는 상하수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 전체가 이게 이제 정책 사업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 중에서 하나만 목표 설정을 해서 금액을 이렇게 잡았다는 건가요? 예, 아마 이제 마을 상수도 관리 관련돼 가지고 이제 수질 검사비만 그 이제 예산에 편성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 회계하고는 약간 좀 예, 다른 예,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예산 현황의 구성비를 보면 이제 대부분 그 일반 회계에서는 정책 사업이 거의 뭐 많이 나오는 데는 뭐 99%, 뭐 90% 넘게 나오고 간혹 이제 뭐 80%대 나오는 그런 데들이 많아요, 과들이. 근데 지금 상하수 사업소를 보면 정책 사업 비율이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0.71%밖에 안 되고 정책 사업 지금 현재 예산이죠. 현재 예산에서는 0.09%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재무 활동비가 상당히 많이 지금 잡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전년도 예산액이 99.29%가 이제 재무 활동비로 잡혀 있고요. 그 현재는 지금 99.91%로 예산액 대비 이제 재무활동비가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이 재무활동비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요거는 아마 이제 저희 상수도 전체 예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우리 정책 사업 목표에 들어가는 1,4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저기 전체로 포함해가지고 99.91% 이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보면 국에서 전체적인 큰 틀을 잡고요. 거기에 전략 목표를 이제 몇 개를 세워서 그 안에 전체 예산이 담겨지는 게 아닌가요? 아마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이제 관련된 전체가 이제 물어물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이제 해서 잡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전략 정책 사업 목표를 구현한 이 저기는 아까 말씀드린 마을 상수 이제 그 수질 검사비이기 때문에 그것만 이렇게 포함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 활동이라는 이 그 항목도 일반적으로 그 일반회계에서 말하는 재무 활동 그 항목하고 특별회계에서 말하는 재무 활동이라는 게 좀 제가 좀 혼동이 오는데
정확하게 그 재무 활동이라는 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저희는 어떤 항목입니까? 상수 사업 전반에 대한 거를 예산을 여기다 다 포함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네, 똑같 네. 정책은 좀 예를 들어 시민들한테 정책 사업을 추진도 아까 얘기하신 기존 하는 사업들도 정책 사업들이 아닙니까? 기존에 지금 하는 게? 알겠습니다. 그건 좀 한번 제가 좀 더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이제 네. 저희가 이제 결산 검사나 할 때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기 타당한지 저희도 전체 검토해가지고 한번 정해겠습니다. 예산 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질의를 하고 설명을 받겠습니다. 그 페이지 7쪽을 한번 봐보죠. 노후 수도 계량기 교체 사업.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공동 아파트들 그런 데들 보면은 이제 메인 계량기가 있고 그 메인 계량기에서 그 개별적 계량기, 세대별 계량기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 뭐 소규모 빌라들, 오래된 빌라들 이런 데들은 보면은 메인 계량기만 있고 세대별 계량기가 대부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관리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메인 계량기에 나오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각 가구 수로 나누든지 그런 과정에서도 또 많이 쓰는 과정이 뭐 나오고 덜 쓰는 과정들이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 소규모 빌라들도 그 메인 그 계량기에서 세대별 계량기로 전환이 안 됩니까?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부분을 만약에 이제 그 세대별 분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대부분 현장 나가가지고 그런 건 다 수용해서 설치를 저희가 해주는 걸로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는 이제 수도, 금액이겠죠, 예, 그렇죠? 수도 계획과장이 좀 예.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수도 계량기를 교체는 다 가능은 한데 예.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의 노후주택이다 보니까 그 내부 관로가 선이 분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실은 지원해 준다고는 할 수 있지만 녹슨상수 계량 사업을 하면서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재 이제 현재 그 배관이 돼 있는 거를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이 없다는 건가요? 그런 명목으로는 없고요. 예. 녹슨 상수관 개량 사업이라고 해서 20년이 경과된 주택들에 대해서는 관 교체 비용의 일부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신청을 하셔서 자부담 일부를 포함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관을 세대별로 분리를 하게 되면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년 이상 된 네, 것만 가능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 빌라들이 20년 이상 다 노후된 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에 관련된 좀 개요를 좀 정리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좀 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예. 그 산출 내역을 보니까 8쪽에 노후 교량기 교체 사업에서 17만 5천 원 곱하기 7,712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 금액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단가 17만 5천 원이라는 요 가격이 지금 2023년도에는 얼마였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올라온 거니까. 18만 2천 원이에요. 2023년도 올해 올라올 때는 그 산출 내역을 보면 18만 2천 원 곱하기 7,832전 해가지고 이제 예산이 올라왔고요. 내년도 예산이죠. 그러니까 2024년도는 17만 5천 원 곱하기 7,712전 이렇게 올랐는데 이 가격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차이가 좀 나는 이유가 이게 아마 이제 법적으로 이제 50mm 이하 수도랭 계량기는 이제 법적 내구 연수가 8년이고, 그다음에 이제 50mm 초과하는 거는 이제 6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내구 연수 지난 거는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50mm하고 60 초과하고 안 하고 그 차이 때문에 아마 좀 금액이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는 그 단가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혹시? 19만 1,190원이에요. 요게 이제 올해 2022년도에는 그렇게 돼 있고 올해는 18만 2천 원.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는 17만 5천 원. 이게 점점 단가가 지금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뭐 내려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야 뭐 아무래도 좋은데 이 단가가 그래도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좀 변동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관리과장 추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량기 노후 사업이 구경별로 이제 전체를 평균 내서 이렇게 하는 거라 이 보면 15mm가 이제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구경 25 또 50mm 이상이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지출하는 그렇죠. 거면 그 밑에 보면 뭐 지금 전 기타 보충 재료에 나와 있죠. 15mm이냐 20mm냐에 따라서. 근데 그 가격들도 해마다 틀려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수도 계획과 좀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15쪽 좀 한번 봐보죠. 신규 사업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거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제 수도 계획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시트법에 의해서는 정기 안전 점검을 받는 사항이고요. 1년에 2번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없었던 건데 왜 그랬냐면은 그 수도과로 있다가 과가 분리가 되면서 그 전에는 수도 시설과 쪽에서 그 같이 해다가 이번에 과가 분리되면서 신규로 좀 빼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천 정수장하고 송탄 정수장 2회씩 정기 점검하는 용역 되겠습니다. 올해만 올라오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요거는 시드법에 의해서 정기 점검하고 정밀 점검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정기 점검은 1년에 2회, 정밀 점검은 2년에 1회 이렇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기 점검을 1년에 2일을 하면 올해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 수도 시설과 쪽에서 예산이 담겨 있었던 아, 예산이라 그쪽에 예산이 있었다? 그게 그렇습니다. 같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예, 예산이. 예. 근데 과가 같이. 분리되면서 이게 별도 세운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다음에 그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블록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해마다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유수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지금 한 85% 정도 저 공업용수 제외하고요. 8.5%좀 되어 있습니다. 88.5%요? 예. 근데 지금 요게 그 전에까지만 해도 공업용수를 포함하게 되니까는 그 유수율이 한 96%, 7%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평가하는데 좀 불리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 분리를 좀 했습니다. 누수 탐사 1년에 하는 게 지금 대략 한 몇 번 정도 하는 거죠? 누수 탐사는 개수수로 하는 게 아니라 키로수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유수율 재고 시스템에 잡혀 있는 물량은 790한 2kg 정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정산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누수 현상이 많이 나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발생 건수가 한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저희가 이번에 한 500건 조금 넘었거든요. 지금 10월달 기준으로. 근데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줄은 상태고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많이 될 때까지가 한 1,200건, 1,400건 되다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줄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누수가 돼서 물이 이렇게 조금씩 흘러나오면 이게 누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게 탐지할 때 그 물을 가지고 수돗물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서 먼저 이게 누수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한 다음에 실제 그 만약에 이게 수돗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인전 탐사를 해가지고 나가는 절차를 밟는 겁니까? 아, 요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누수가 발생하기 전에 아니 누수가 발생했을 때.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관제센터에서 일단 100ml짜리 이상의 수도가 터지게 되면은 물량이 확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관제센터에서 이상 경보를 좀 띄워주고요. 이상 경보가 띄워지면 현장에 출동을 해서 그 시료를 채취해서 약품을 집어넣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면 수도고 변하지 않으면 그냥 물입니다. 그래서 빨갛게 변색이 됐다 그러면 바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 절차로 해서 시작이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미세하게 이렇게 이제 누수가 되는 경우는 사실 통제실에서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화전 경우는 이상급에서 나와야지 탐지가 그러니까요. 되고요. 예. 그 전에 한번 안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걸 찾아내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게 유수율 제고를 하게 되면 찾는 게 어떻게 찾는 거냐면요. 야간에 수도물을 계속 사용하는 패턴이 바뀐다는 거를 좀 블록별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쪽 블록이 저번 달하고 이번 달하고 뭔가 틀려졌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몇 톤의 문제가 있구나를 거꾸로 역으로 찾아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도시설과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 원수구입비 지금 이 원수구입비가 지금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전체 거기 보면 페이지 30쪽 한번 선출 내역을 한번 봐보죠. 그 기본급 기본 요금이 인전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그때 인전 70원으로 잡아주고 사용 요금은 163.7원으로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 합친 금액 233.7원이 원수구입비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영비를 포함해서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처럼 305원이 된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운영비까지를 여기다가 운영비까지를 포함해서 305원이 예, 예. 된다라는 거죠. 예, 지금 수도 사용량 그 저희 그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지금? 원래 요금은 원가 보상의 원칙에 따라서 똔똔이 이 공업용수 같은 건 똔똔이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익을 내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비 이런 것까지를 다 감안을 하면 예를 들어서 관교체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요금을 받아서 이게 수도 요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광역상수도 그 정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인건비 포함해서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흑자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정수 구입비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관리비가 이게 원가를 100%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요거는 약간 마이너스 난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43쪽 점 한번 봐보죠. 이 정도 검사를 지금 하는데 이 정도 검사가 2년마다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이제 그 990 정도 검사 보면은 산출내역이 보면 99만 6천 원이네요, 그렇죠? 이거 그렇습니다. 곱하기 40개소 해가지고 금액이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작년에도 정도 검사가 있었죠, 56개소. 예,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도 검사는 해마다 하는데 이게 이제 2년마다 한다는 거는 올해 한 정도 검사는 안 하고 못한 데를 그렇죠. 내년에 예. 한다는 그런 의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올해 56개가 했었고 내년도에는 40개소를 하겠다. 이제 예, 예, 이런 계획은 의도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그 정도 검사 가격이 틀리는 이유는 왜 그러죠? 그러니까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정도 검사는 그 가격하고 지금 내년도 올라온 가격하고가 틀려요. 이게 개수가 좀 적게서 그런 건가? 틀려서 그런 건가요? 가격은 같나요? 동일한 건가요? 이제 나중에 이제 확인해서 좀 확인해 전해 주시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계획과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57쪽에 먼저 송담지구 소규모 가압장 설치 공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워낙 이제 거기 송담지구에 있는 수압이 좀 낮아가지고 이거 설치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잘하시는 것 같고요. 이거 좀 진행 사항만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거 송담지구 자체가 안중 쪽 배수지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데 안중 배수지가 사실 평택시에서 가장 높이가 낮기 때문에 안중 전체적으로 가장 수압이 낮은 부분이 송담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1년 동안 수압 테크를 좀 해본 결과 한 1.5에서 1.7, 많은 때는 2.8까지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수압이 좀 낮아서 일부 소규모 가압장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이 설계는 지금 다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순수한 공사비 4억만 태운 부분입니다. 가압장 위치 부지는 안중 읍사무소 앞에 도로변에다가 설치를 할 거고요. 이거를 설치하고 나면은 아마 수압이 기존 1.5에서 아마 3.5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 3.5 수압 정도면 한 5층까지는 그 내부 설치를 안 하고도 올라갈 수 있는 수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최소 한 6월 달 이전에 공사를 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로 오는 거죠 지금? 예, 땅속 지하에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83쪽에 이제 기산 배수지 이게 지금 정리가 어떻게 돼가고 있죠? 기산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수 관로 위주로다 지금 현재 7개 공구가 있는데요. 3개 공구는 마무리했고 3개 공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1개 공구는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 용량에 대해서 아직 그 원인자 부담하는 그 항만이라든가 가장 큰 그 현덕지구 같은데 용량 확정이 안 돼서 배수지 설계가 현재 중지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건. 근데 지난번에 그 문화재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위치를 좀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입로 그 부분도 그렇고 주민가의 그 설명회도 가졌었는데 이게 다 해결이 지금 현재 다 된 거죠? 그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까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110쪽 좀 한번 잠깐 좀 봐보죠. 산출 내역이 지금 나오는데 하수관로 8,200원 곱하기 135m예요. 계산을. 요게 지금 하수관로 준설이 해마다 평균적으로 한 몇 미터 정도를 합니까 이게? 저희가 그 매년 그 법에 의해서 그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작년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예산을 85km로 잡았다가 실제 한 거는 한 130km로 했습니다. 올해 지금 작년에 한 85km, 예, 85죠. 예. 135km 정도로 올해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에서 이상이 생겨서 뭐 상가든지 어디든지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위로 그 역류해 가지고서 나와서 피해를 보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보상비도 따로 그 있는 건가요? 예, 보상비가 있는데 예. 지출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보상비는 잡아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네. 이번에 그 안중에서도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래서 보상비가 있나 궁금해서 좀 저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23쪽 점 한번 봐보죠.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공공 요금 금액이 본 예산 대비만 비교해 보았을 때는 작년보다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뭐 추경은 아직 온 거는 아니지만 그 원인이 뭐고 어떻게 산정이 된 건가요? 이제 펌프장 개수가 좀 늘었고요. 예. 전기료가 좀 이상을 반영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 선출 내역을 보면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이게 계산할 때 뭐 전기요금도 그렇고 뭐 소규모 하수시설도 그렇고 보면은 그 12개월로 잡았는데 지금 여기는 산출 내역들이 다 6개월로 올라왔어요. 그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24년도에 그 원인자 부담하고 이제 세입 대입을 따져보니까는요. 원인자 부담이 아직 좀 내년에 한 9월이나 돼야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은 6개월을 저희가 예산을 좀 벌이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또 나머지 6개월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그 내년에 세수가 많이 안 거친다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일부러 줄여가지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원인자 부담금이 이제 그 들어오는 아니, 시기하고 맞춰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그건 6개월씩만 아는데 원인자 부담이 그런 거면 올해도 6개월로 계산했어야죠. 올해는 뭐 원인자 부담이 일찍 들어오고 내년도에는 늦게 들어오고 그러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근데 그 가격들이 일부분 틀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공공하수처리 그 시설 포승 등 6개소를 보면 뭐 이게 지금 3억 천인가요? 그렇죠? 예. 3억 천인데 작년 같은 데는 대략 보면 한 2억 6천 6백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좀 약간 틀려요. 그리고 거기 그 소규모 그 처리 시설도 보면 그 잡아놓은 금액들이 조금 틀린데 이게 틀리는 이유가 왜 그렇죠? 통신요금도 그렇고 통신요금도 지금 이제 800만 원인데 여기서는 작년 같은 경우 670만 원 조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지금 올해가 예. 작년에 6,700원이었었는데 아니죠. 67 예. 670만 원 아니에요? 네네네. 670만 원이었었고 올해죠. 올해가 670만 원, 내년도 예산이 지금 800만 원. 그다음에 그 소규모 하수 거기 그 산출 내역도 보면 1,500만 원 곱하기 저게 6개월로 했고요. 그렇죠? 중계 펌프장하고요. 매널 네. 펌프장 개소수가 늘어가면서 통신 요금을 좀 올렸습니다. 아, 그렇게 돼서 네네. 올라갔다는 거죠. 이것도 산출 내역서 좀 자세히 해서 저한테 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152쪽 점 한번 잠깐 봐보죠. 학현 내기 처리 그 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이게 지금 2025년까지 끝낼 예정인가요? 1차로? 네, 1차 25년까지 끝날 예정입니다. 2차는 27년까지 끝낼 건가요? 다른 지역? 그 지역 말고. 일단 포승 쪽에는 27년까지 전부 지금 끝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이제 국비가 좀 지원이 잘 안 돼가지고요. 확보가 아직 안 됐다는 네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게 이제 하수관로들을 미리 다 공사를 해도
사용할 때는 동시에 같은 날 같이 들어가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 가정집 같은 경우는 배수 설비 하면서 네. 바로 연결이 되면 이제 먼저 사용하는 거고요. 먼저 하시는 분들은.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외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PTO 사업에 의해서 그 저희가 하는 그 종말 처리장들이죠. 네네. 그 종말 처리장들이 처음에는 그 처리가 나갈 때는 외부로 나가서 녹생토나 뭐 이런 쪽으로 나가다가 그때 녹생토로 나가면 지금 금액이 내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6만 얼마 정도면 반값 정도 뭐 6만 6천 원이나 한 그 정도 선이면 나갈 수 있었던 건데 지금 그 협약서 때문에 지금 그 에코로 다 들어가서 통합 단가 13만 이상을 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자원순환가인가요? 거기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받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자연순환가에서 지금 받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일반에 지원이 안 근데 돼가지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당시 제가 지적했던 그 처리량, 에코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아무래도 그 종말 처리장에서 오는 전체 양들을 다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일부들은 컨테이너에다가 그대로 그 놔뒀다가 며칠 지나고 나면 처리 가능할 때 다시 또 들어오고 이런 그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잖아요. 네네. 네? 아무래도 발생량보다도 처리량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근데 그렇다면 그래서 주변에 냄새도 좀 많이 나는 문제도 있었고, 그러면 그 처리를 못하는 양에 대해서는 바로 좀 그 녹생토나 뭐 다른 쪽으로 나갈 수 있게 협의를 그때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습니까? 아니, 그거는 저희 의원님께서 그때 이제 행감하고 그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그 부분은 이제 환경 그쪽 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좀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한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기억이 저도 정확히 안 나는데요. 그 부분은 정리해가지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그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 지금 LH랑 그 인수인계 과정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고덕 처리장?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요. 당초 12월이면 그 보완상 이제 성능 검사가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한 3, 4개월 좀 지연이 됐습니다. LH에서 다시 보완을 해서 저희가 성능을 한번 확인을 하고 내년 한 3월 정도에 그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인기인 수상에 대해서는. 그 스크린이나 아니면 그 분리막 같은데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 그냥 단순히 그 막만 교체했다고 해서 인수인계를 받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뭐 전체 금액이 그 전체를 다 우리가 또 떠안아서 그거를 다시 공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교체하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100억 이상의 혈세가 또 낭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